무엇보다 가슴과 팔, 어깨 근육이 올라보게 멋져져요. 그리고 등산이라 지루하지도 않고 상세하고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GYTV예요. 요즘 등산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등산으로 쫙 벌어진 가슴 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다 몸으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등산을 다닌 지는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거의 안 빠지고 사계절 다녔고요. 14년 동안 제가 등산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한 7번 정도 한 거더라고요. 수락산 등산 오시는 분들 중에 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다니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3분의 1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긴 했는데 한 10번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6개월 정도 하니까 안 쉬고 정상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정상에서도 안 쉬고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올 때 심지어 뛰어내려오게 되는 지구력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시렸어요. 저는 뭐 무릎이 아픈 것보다 에어컨 바람을 쐬고 그러면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그랬지만 계속해서 운동 등산을 한 결과 근육이 붙게 되니까 시린 건 사라지고 뭐 아픈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10년 정도 등산을 다녔습니다. 저는 수락산 한 산만 가고요. 다른 산 잘 안 가요. 처음에는 이 산 저 산 다니고 그랬는데 운동으로 다니는 거라 저는 그냥 한 산만 다니게 됐습니다. 수락산 남양주 코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 장점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정도 하니까 등산을 하니까 종아리 근육이 굵어져 하지 정맥 초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종아리에 이 핏줄 있잖아요. 핏줄이 굵기가 굉장히 굵어져요. 두꺼워지고 지렁이처럼 이렇게 막 생겨져 있고 종아리에. 그리고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종아리에 그 붓기가 안 빠지는 느낌도 조금 있고요. 운동을 더 하면 하지 정맥류가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릎 연골은 괜찮은데 연골은 많이 사용하면 닳고 한번 다른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 종아리가 굵어져서 옷이 안 맞는 이런 밑뒷일이 종아리가 안 들어가요. 다른 데는 맞는데. 등산이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한 번에 하는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러한 단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죠? 등산 스틱은 유명한 레키 카본 등산 스틱이고요. 레키 하면 스틱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계올림픽 텔레비 중계하잖아요. 선수들 손에 들린 스틱이 대부분이 이 레키 제품들입니다. 저는 이 레키 스틱 중에서도 3단 접이식 카본 파이버 제품을 구입하였고요. 이 아이는 앞쪽에 티탄 TV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티탄 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 하면 일단 가볍고 강성도 강철의 두세 배 정도 높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는 3년 정도 사용한 제품인데 아직 이 티탄 팁이 그대로 있어요. 보이시나요? 등산 스틱을 구입할 때는 자신의 키와 그리고 몸무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몸무게를 이 등산 스틱이 못 견디면 이게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등산 방법을 잘 고려해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폈을 때 이 고정 방식도
나사처럼 얘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도 있고, 이 아이처럼 이렇게 너클처럼 이렇게 잠그는 방식도 있는데요. 저는 이 방식이 더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잠기게 되면은 이 무게가 실렸을 때 이렇게 그냥 접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클램프를 이렇게 잠가서 이렇게 조여주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잠겨요. 이 아이는 몸무게를 실어서 눌러드려도 절대 이게 안 접혀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뽑아서 펼 수가 있고요. 3단으로 이게 빠지기도 해요. 너무 뽑으면은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여기에 치수가 이렇게 다 기재가 적혀져 있어요. 밑에 파이프도 135라고 이렇게 치수가 쭉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펼 수 있고요. 이 사이즈를 제가 자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으로 폈을 때 137cm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길이로 펴지면요, 이 스틱 중에는 좀 길게 펴지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이 스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등산을 하시려면은 이 최대한으로 폈을 때 이 길이가 좀 기른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견딜 수 있는 무게도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 뭐 20kg 이상, 자기의 몸무게를 따져 보셨을 때 그 2분의 1, 이 스틱이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개당 30kg 정도라고 제가 구입할 때 알고 구입을 했어요. 제 몸무게가 이제 70kg인데 스틱 2개로 제 몸무게를 견딜 수 있겠죠. 이 몸무게를 100% 실는 게 아니니까. 여기 레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블랙 시리즈라고 적혀져 있고요. 밑에 카본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카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고성능 스포츠카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항공기에도 사용이 되고요. 성능은 좋은데요. 비싸죠. 그래서 이 팁은 한 번도 교환을 안 했고요. 이 팁 마개는 뽑으면 뽑히거든요. 근데 사서 끼우고 그냥 박힌 상태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 부분이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 스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등산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 손에 물집이 다 잡혀요. 그래서 꼭 보호용 이 장갑을 끼셔야 돼요. 유명한 이 장갑만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그런 장갑인데요, 이 아이 내구성이 대단해요. 이 4년을 이렇게 썼는데 말짱해요. 제 일주일에 2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드럼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4년을 썼는데 말짱해요. 이 장갑, 내가 이 상표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안에는 뭐 적혀져 있는 건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장갑도 한번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갑을 살 때 이 장갑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장갑이라고 제가 알고 구입을 했어요. 구입가는 한 3만원인가 4만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 스틱을 사용해서 이제 등산을 하는데요. 또 이 줄의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2개를 이렇게 위로 제낀 다음에 이 아이를 빼면은 좁혀지겠죠. 이쪽을 빼면은 이게 넓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2개를 잡고 조정이 끝나면 눌러주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렇게 넓어지거나 한번 조정이 되면은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구성은 좋고요.
이 부분은 뭐 스펀지 느낌이에요. 말랑말랑한데 스펀지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손의 형상에 손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편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도 다 교환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나 이것처럼 다 닳았잖아요, 지금. 조금만 더 쓰면 얘가 빵꾸 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그러면 얘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아이도 교환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레키 등산 스틱은 홀로그램 마크, 여기 시리얼 번호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얼 번호를 보고, 그러니까 제조 번호죠. 제조 일련 번호인데, 이 번호를 보고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AS 보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홀로그램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더라고요. 레키 코리아에서. 그래서 이 홀로그램 이게 중요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유지 보수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아이 4년 썼는데 크게 뭐 손상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구성 하나는 진짜 끝장난다. 써보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이 아이의 구입 가격은 30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개 구입하고 이게 지금 두 세트잖아요. 맨 처음에 한 개를 구입하고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한 개 더 구입을 했어요. 처음에 한 개 구입한 후 이 중간 부분, 3단으로 접히는 이 스틱 중에 이 중간 부분이 있잖아요. 이 중간 부분이 한번 부러졌어요. 힘을 받아서 내리막길에서 이 체중을 실었는데 이게 부러지더라고요. 못 견디고. 그래서 레키 코리아 쪽에 수리를 의뢰해서 택배로 보냈었는데요. 레키 코리아에서는 무상으로 이거 수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AS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주머니는 원래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간 주머니가 맨 처음에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그래서 레키 코리아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게 15,000원인가? 2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게 없다면 그냥 뭐 다른 주머니 비슷한 주머니 하나 사셔가지고 놓고 다니셔도 뭐 괜찮겠죠. 이걸 굳이 3, 4만 원씩 주고 이 호주머니를 단지 그 비주얼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레키 등산용 스틱은 제가 써보니까 다른 모델은 모르겠고 딱 저한테 몸무게 70kg, 제가 키가 한 1m 7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모델, 이 3단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이 모델은 저한테는 진짜 괜찮은 스틱이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저는 근데 참고로 다른 회사에서 나오나 뭐 블랙야크라든가 아니면은 이 레키와 견줄 만한 다른 스틱, 유명한 스틱 브랜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의 스틱은 제가 사용은 아직 못 해봤고요. 저는 이 레키 등산 스틱만 지금 4년째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등산으로 어떤 가슴 근육을 키우느냐? 방법은 스틱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단 등산 스틱의 길이를 스틱을 들었을 때 사람이 서서 이 스틱을 들었을 때 손이 이 팔꿈치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스틱의 길이를 좀 길게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는 허리를 곧게 펴서 체중의 2분의 1을 등산 스틱에 실른다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발을 내딛기 전에 이렇게 내딛기 전에 등산 스틱을 먼저 내딛거나 동시에 내딛고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몸무게를 등산 스틱에 실어준다 생각하고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처음에는 가슴과 팔,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다리가 좀 불편한데 등산을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리로만 올라가는 것보다 이 스틱을 짚고 스틱에 몸무게를 실어서 올라가는 게 볼 때는 덜 힘들어 보여요. 다리로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다리로만 등산할 때보다 힘이 1.5배,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들어요. 그러니까 발로만 등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이 등산 스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등산을 하게 되면요. 평상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팔하고 어깨, 가슴은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이잖아요. 이런 안 쓰던 근육을 등산을 하게 되면은 2시간, 저는 수락산 등산 시간이 시작해서 내려올 때까지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지속성이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하는 그런 운동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 운동량이에요. 헬스클럽 웨이트는 힘들면 쉬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등산할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시작해서 정상 찍고 내려올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거든요. 정상에서도 바로 올라가서 바로 돌아서 내려오고요. 이렇게 몇 개월 정도 하면 하지 종아리의 굵기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무릎 연골의 부하도 덜 받겠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슴과 팔, 어깨 근육이 몰라보게 멋져져요. 그리고 등산이라 지루하지도 않고 헬스는 하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저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거기서 하는 운동은 근육의 라인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운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헬스클럽 가서 가볍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 라인만 잡아준다. 이 근육의 라인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 근육이 예뻐 보이냐 안 예뻐 보이냐 그거를 굉장히 많이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있어서 그 라인이 중요해요. 이 두께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저는 이 근육의 두께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는 않아요. 이 방법으로 이제 얘기가 옆으로 잠깐 빠졌는데요. 이 방법으로 등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등산 스틱이 좋아야겠죠. 이 등산을 하면서 상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등산 스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가슴 근육, 어깨 근육은 어느 정도 키웠고 예쁘게 잘 만들었나?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보여드리면은 이 방송 심의 규정에 걸릴 것 같아서 이 유튜브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근데 헬스클럽을 가봐도 몸이 그렇게 빠진다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진 않았어요. 이건 제 자신감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생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요. 그리고 보통은 등산을 하면서 정리 운동을 안 하시는데요. 정리 준비 운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등산에 있어서요. 저는 정리 운동은 스트레칭을 중간중간 해주는데요. 스트레칭의 효과는 군살을 빼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 요가 하시는 분들 몸을 보면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고 군살이 없잖아요. 이 스트레칭의 효과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허리를 슬림하게 하고 싶다면 허리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허리가 슬림해지잖아요. 근육을 내가 만약에 키우고 싶으면 무거운 걸 들고
스트레칭을 안 하면 근육이 붙어요. 근데 근육을 키운다고 무거운 걸 들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의 이 굵기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쭉 늘려주면 가늘어지고, 무거운 걸 들어서 근육에 긴장감을 주면 굵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3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무식하게 몸으로 터득한 건데요. 등산 후 몸매를 정리하고 싶고 근육의 피로를 풀려면 스트레칭 정리 운동 꼭 필요해요. 그렇게 운동을 한 후에 자기가 좀 슬림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부위를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한 후에 정리 운동을 꼭 해주시면, 그러면 남자는 몸매가 멋있어지고 여자는 몸매가 예뻐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 그래서 무식하게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뭐 보디빌더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반인들은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할 때 무겁게 뭐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운동은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야지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려면은 꼭 스트레칭을 해줘라. 그리고 꼭 정리 운동을 해줘라. 등산 후에 정리 운동 안 하면 몸이 아저씨 몸 될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등산하기 전에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 가볍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 근육이 뭉치거나 뼈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 관절 쪽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만약에 등산 전에 몸을 풀 수가 없다면 그 등산의 속도를 처음부터 너무 빨리 가져가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몸을 푼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몸을 푼다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서 올라가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완전히 풀리면은 뭐 진짜 빨리 올라가셔도 되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등산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수락산 1시간 10분, 20분에 끊고 그랬어요. 스타트해서 정상 찍고 그 시작점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보통은 일반인들은 한 2-3시간 걸리는, 빨라도 2시간, 보통 3-4시간 걸리는 그런 코스거든요. 내려올 때는 뛰어서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운동을 하는 그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그 운동의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저의 목적은, 운동의 목적은 지금은 바뀌었어요. 제가 일반인들보다는 등산을 빨리 올라가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빨리 내려오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속도는 예전에 비하면 빠른 건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진짜 빨리 걷기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저한테 지죠. 왜? 그분들은 등산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처음에 페이스가 말려서 너무 빨리 올라가시다가 제가 중간쯤 저는 올라가면 안 쉬거든요. 내려올 때도 안 쉬지만 한 번도 안 쉬어요.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그분들은 이제 뻗어가지고 다리 힘 풀려서 쉬고 계시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가서 제가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보면은 그분 아직도 거기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시간 동안 뭘 하신 건지 거기서.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날씨는 좋고 그런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